저는 이렇게 먹은 뒤로는 술 마실 때 살찔까 봐 걱정은 딱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붓기는 하는데 실제로 체중이 올라간 적은 별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팀키토 김윤겸입니다. 저는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300명 정도 다이어트 코칭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고, 팀키토라는 저탄수화물 식단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배민 1등 하고 있는 무설탕 한식점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13,000명 규모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기 너무 힘드시죠? 사실 다이어트는 의지랑 절제력이 가장 중요한데, 아무리 저탄건지가 다 편하고 다 먹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하다고 해도 연말에 이 몰려있는 술자리를 버티다 보면은 누구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평소에는 약속 다 거절하다가 연말에는 이제 핑계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곤 하는데, 그런 이유로 예전에는 저도 연말만 되면 살이 되게 많이 쪘었어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술 마실 때마다 매번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술 마시면서도 살이 최대한 안 찔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 뒤로는 마시면서도 감량이 될 정도로 술에서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게 된 것 같아요. 연말이 끝나가긴 하는데 이제 연초에 명절도 다가오고 겨울에는 여름보다 더 풀어지기도 하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이어트 할 때 술자리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 대처법을 알려면 술이 왜 살찌는지부터 이해를 해야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술이 살찌는 이유는 술은 새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도덕이죠. 순서대로 줄 서는 거. 이거를 이제 물류 쪽에서는 선입선출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먼저 들어온 제품을 먼저 판매한다는 기준입니다. 근데 이 원리가 우리 몸에도 자연적으로 적용이 되죠.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다. 그러면 당연히 아침부터 소화가 될 거고, 그렇게 소화한 에너지를 먼저 사용하는 게 우리 몸의 시스템이겠죠. 근데 술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술은 내가 지금 술과 함께 뭘 먹었든, 혹은 술 마시기 전에 어떤 음식을 먹었던 간에 술부터 에너지로 대사가 돼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술은 우리 몸에 영양소라기보다는 독소로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가 어디죠? 바로 간입니다. 술은 위와 소장을 거쳐서 흡수됨과 동시에 바로 간으로 직행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간이 갖고 있는 여러 다른 효소나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알코올을 해독하기 시작하는데, 해독이라는 대사 과정은 우리 몸에서 아주 위급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독이 우리 몸에 들어왔으면은 다른 대사를 멈추고 이 해독에 먼저 집중을 하는 게 생존에 가장 중요하겠죠. 예컨대 우리가 어디 등산하러 놀러 갔다고 칩시다. 막 사진 열심히 찍고 있는데 갑자기 독사가 와서 여러분 발목을 딱 물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진 찍는 거를 멈추고 독사한테 물린 부위부터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우리 몸도 똑같은 겁니다. 음식에서 얻은 영양소로 에너지를 막 이렇게 만들고 있다가도 알코올이라는 독이 들어오는 순간 잠깐 멈추고 이 해독부터 하게 되는 거죠. 알코올이 들어왔을 때 다른 대사를 멈추고 해독부터 한다면 이 멈춰져 있는 대사되다만 영양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체지방으로 저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순간, 술 마시기 전에 먹었던 음식이 미처 영양소로 쓰이지 않았다면 걔네도 체지방이 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안주로 함께 먹은 음식도 당연히 체지방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우리가 술 먹으면 살찐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알코올이 새치기를 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알코올이라는 물질 자체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물질보다 훨씬 분자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소화 과정을 딱히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알코올이 바로 간으로 직행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 알코올이 엄청 크고 분자 구조가 복잡했다면 얘를 어떻게든 소화를 시키고 간으로 넘겼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간으로 가서 대사 혹은 해독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술이 새치기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술이 살찌는 이유는 이 새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다음 이유는 술도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었는데, 모든 영양소가 에너지로 쓰이려면 아세틸코에이라는 물질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기억하시죠?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생성 기관인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물질은 아세틸코에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물들이 아세틸코에이까지 분해가 되어야만 에너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아세틸코에이로 바꿀 수 있는 물질들은 대부분 다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알코올 또한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 아세틸코에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세틸코에이를 에너지로 미처 쓰지 못하면 얘네가 다시 체지방으로 되는 거죠. 술이 살찌는 또 다른 이유는 술이 완전히 해독되기까지 25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썰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전날 술을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음주 검사에서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저는 듣곤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공부해보니까 당연한 얘기더라고요. 어떤 물체가 우리 몸에서 절반 정도 대사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약물의 반감기는 4시간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약물의 성분이 절반 정도 대사돼서 처리되기까지 4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것이죠. 술이라고 부르는 이 알코올은 반감기가 몇 시간일까요? 대략적으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반감기가 5시간 정도 되니까 한 10시간 정도면은 완전히 대사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실 것 같은데, 이 알코올은 반감기가 5번 정도 거쳐야만 우리 몸에서 완전히 대사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5시간 곱하기 5 하면은 25시간이죠. 술 먹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간이 알코올에 도달을 하는데, 그 시간부터 25시간이 지나야 술이 완전히 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첫 입을 먹고 나서 1시간부터 알코올이 간으로 간다 그랬죠. 그럼 총 26시간이 지나야 알코올 대사가 끝난다는 건데,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밤 8시에 술자리를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다음날 밤 10시까지는 알코올 대사가 안 끝났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알코올 대사가 되는 동안 이거는 우리 몸에서 위급한 해독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물 대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술 먹고 다음날 밤 10시까지는 그 이후에 먹은 해장 음식 혹은 정상적인 식사들이 체지방으로 바뀔 확률도 여전히 높다는 뜻입니다. 해장에는 햄버거가 최고지, 뭐 라면이 최고지 이러면서 술 먹고 다음날 안심하고 해장 음식 막 먹잖아요. 그거 다 살찔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드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술이 살찌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술은 저혈당을 유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알코올은 독이라고 했죠. 그래서 간이 다른 일을 제쳐두고 이 알코올을 해독하는 것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쳐진 간의 업무 중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포도당 신생합성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포도당 신생합성이 뭐냐면 우리 몸은 이제 정상 수준의 혈당을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매우 높아서 막 당뇨 비만되면 당연히 문제지만 70 이하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이 저혈당이라고 감지를 하게 되죠. 물론 여기서 더 떨어져서 막 0이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여튼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70 이하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우리 몸은 당장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긴급 상황이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음식을 더 먹으라고 뇌에다 신호를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저혈당 상태에서는 배고픔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안주를 더 먹거나 혹은 다음날 해장할 때 유독 더 배가 고픈 상태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알코올 또한 에너지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먹은 안주가 있다면 그 안주에서 온 에너지원도 우리 몸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로 인한 저혈당 상태는 명백한 가짜 배고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상태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 정제탄수화물 위주의 안주를 먹어가지고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안주를 아예 안 먹어도 알코올만으로도 저혈당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도 식욕을 돋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술이 살찌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술은 뇌를 마비시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똑똑하고 감정을 잘 통제하는 이유는 이 뇌의 가장 겉부분 그리고 그쪽에서도 앞쪽에 있는 이 전전두엽 때문입니다. 이 전전두엽이 이성을 관장하고 그 이성으로 감정을 조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알코올 성분은 이 전전두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술에 취하는 순간부터는 이성적으로 행동하거나 혹은 평소에는 잘 절제하던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술집 가면은 술 먹고 나서 시비 붙어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많이 보고 옆자리에서 술 먹고 우는 분도 종종 보잖아요. 이게 다 술이 전전두엽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감정은 잘 통제한다 할지라도 전전두엽이 마비되면 식욕 통제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주 안 먹겠다고 술만 먹겠다고 고집 피우다가도 술 좀 취하면은 한두 입씩 안주 먹는 분들 계시죠. 이게 다 전전두엽이 마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은 결국에는 이런 4-5가지 이유로 인해 살이 무조건 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저는 몇 가지 방법을 터득하고 나서 술로 인한 살에서는 좀 자유로워졌다고 설명을 했었죠. 제가 연구해서 알게 된 방법을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술을 먹을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안주를 최대한 덜 먹어야 돼요. 왜냐면은 알코올 자체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에너지원은 우리 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안주를 안 먹는 건데 이러면 속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갑자기 식욕이 폭발하는 위험성도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 안주는 에너지원이 최대한 배제된 식이섬유와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이섬유도 당연히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되니까 에너지원으로 못 쓰이고요. 단백질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돌고 돌아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직접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위주로 안주를 드시면 살이 최대한 덜 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술은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술은 최대한 증류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맥주는 보리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술 자체의 탄수화물 함량이 굉장히 많아요. 과잉 탄수화물에서 발생하는 잉여 포도당, 잉여 혈당이 체지방의 주된 재료인데 우리 몸이 알코올 대사를 하고 있다면 잉여 혈당이 훨씬 더 치명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맥주, 막걸리, 와인 이런 술들은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어떤 술을 마셔야 되냐? 기왕이면 소주를 드세요. 소주 중에서도 제로 소주가 좋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로 소주를 두고 아니, 원래 소주는 무설탕인데 전 회사의 농간에 놀아나는 거다, 마케팅 술수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분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오해입니다. 소주에는 원래 포도당, 설탕은 안 들어가지만 과당이 들어가요. 이 과당이 그리고 우리 몸에 훨씬 더 치명적이고, 과당도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간으로 바로 직행해서 해독 된다고 설명을 했었죠. 다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 제로 소주들은 이 과당까지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일반 소주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제로 소주가 세로 정도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진로뿐만 아니라 다른 소주들도 제로 버전을 많이 출시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제로, 무설탕 이런 거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증류주예요. 이 증류주는 완전히 다 증류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다른 술에 비해서 당은 아예 없고 탄수화물 함량도 훨씬 낮습니다. 화요나 일품진로 같은 전통 소주 혹은 위스키, 데킬라 이런 술이 다른 술에 비해서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이 안 찌는 안주와 술로 술자리를 마무리했다면 그 다음날 대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다음날은 최대한 단식을 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알코올이 완전히 대사되려면 5시간짜리 반감기를 5번이나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나서 25에서 6시간 동안은 살이 잘 찌기 쉬운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뭘 먹어도 살이 잘 찝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알코올이라는 에너지원도 몸에 있고 살이 잘 찌는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다면 최대한 안 먹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울 거예요. 많은 한국 분들이 술 먹고 다음날 뭐 해장국을 먹는다든지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혹은 요즘에는 서양 음식이 너무 대중화되니까 햄버거를 먹는 경우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음식이 땡길 때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면서 아, 이건 가짜 배고픔이구나, 내 몸엔 이미 에너지가 충분히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잘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고픈 거는 이런 이유를 넘어서 당신생이 잠깐 멈춰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간혹 가다가 이제 술 먹고 다음날 혈당 쟀더니 혈당 낮다고 술 다이어트 좋은 거 아니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여러분 간이 잠시 독소 때문에 일을 멈춘 것 뿐이지 절대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이 가짜 배고픔은 어떻게 최대한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술을 먹을 때 혹은 술을 먹고 다음날 물을 최대한 많이 먹는 겁니다. 알코올은 대사될 때 수분과 함께 몸 밖으로 날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은 술 먹는 중, 술 먹는 후에 필연적으로 수분 부족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수분 부족 상태가 되면 갈증이 오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몸은 갈증과 배고픔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증이 나는 상태가 되면 자연적으로 배고픔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안 그래도 가짜 배고픔이 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이 갈증까지 더해졌을 때 더 컨트롤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술을 먹는 중, 술을 먹는 후에 항상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갈증을 사전에 최대한 예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짜 배고픔 통제하면서 지혜롭게 술자리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 내용이 조금 길고 복잡한 면이 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술자리 때문에 살이 찐 상태일 거예요. 제가 진작에 영상 찍어서 올렸어야 되는데 스케줄링을 하다 보니까 뒤로 조금 미뤄진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내용 잘 숙지하셔서 신년에 혹은 다가오는 명절에 지혜로운 술자리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